자, 일단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우리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2차 전지를 매수할 거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DX 사지 않았냐? 에코프로는 교육용 1%, 두 번 분할 매수해서 2%를 산 거고, 포스코 DX는 2.5% 사고 5%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비중 1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의 기준에서 플러스 반전될 때 샀죠. 플러스 반전될 때. 그러니까 밀려 있을 때, 눌려 있을 때 살 수도 있지만 약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세로 돌려줄 때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 고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어제 기준에 최고 높은 가격 수준에서 편입하셨다 해도 34,000원대 중반 후반. 그리고 오늘 33,000원. 평단이 34,000원 이하.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5%의 기준 뭐 35,000원, 뭐 문자가 35,000원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올려드린 게 35,500원. 그리고 이렇게 오늘 기준에서 검색기에서 나왔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 검색기 기준에 전체 시장의 거래가 제한적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전체 시장의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 그렇게 해서 10시 기준의 흐름으로 설정이 잡혔단 말이죠. 아쉽게도. 그러니까 좀 공격적이신 분들, 그러니까 뭐 종목이 안 나오니까, 종목이 안 나오는 게 수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둔화되다 보니 저게 이제 그래서 뭐 10시 이전에 또 1시 이전에 또 13시 이전에 이렇게 잡아들인 이유는 거래가 터져 있을 때, 하루에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터져 있을 때는 뭐 그냥 뭐 13시, 15시가 다 나오니까, 그땐 15시는 없었죠. 13시 기준까지 다 나와주니까 지금 이제 15시 거까지로 확대가 됐어요. 막판에 이제 VI까지 들어가고 나서 그래서 포스코 DX의 이제 15시 이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그런 기준들, 그리고 좀 중요한데 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죠? 아이고 제가 이중으로 놨나요? 잠시만요. 그랬네요. 15시 기준에 제 걸 위에 걸 뺄게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15시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의 포스코 DX인데 15시에 장중에 뜨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10시 기준에 35,450원. 뭐 그래봐야 뭐 37,500원이니까 2,000원이니까 뭐 2,000원이 작지는 않습니다. 6% 수준의 수익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전에 진입이 돼 있었고, 뭐 DR텍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고, 그리고 케빈 선생님 DR텍,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진입했던 포스코 DX 이렇게 수익 범위까지 창출을 해내셨고, 36,000원에 이제 1시 기준에 36,000원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시 쪽 그 수식에서 잠깐 떴다가 또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VA 들어가고 하면서 15시 거까지 다 뜬 겁니다.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일본 기준에서 여기서부터도 저게 지금 35,500원이에요. 응? 3시 넘어서 급하게 왜 35,500원인데 막 여기서 그림을 그려갖고 올려드렸을까요? 응? 편입의 문자 사인을 계속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발송된 문자 캡처해서 좀 올려주세요. 낱장 파일 하나로. 어제 오늘 거. 뭐 PPT 바로 나오지 못하니까. 36,200원에도 신규 편입자도 들어가실 수 있다. 36,200원에도. 그 뭐 38,000원 찍어줬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주력 포트폴리오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 그 코스피로 이사가는 포스코 DX,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포스코 DX 공략할 때, 그러니까 4월달 말고 7월달에 포스코 그룹주들 움직일 때, 그때 이제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공략을 할 때, 포스코 DX 언제부터 공략을 했죠? 6월 그리고 7월. 6월 말 7월, 그때 이제 사실 이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재탕 삼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아주 공격적으로 더 설정 범위를 잡겠다 이러진 않아요. 다만 개별적인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를 먼저 설정하는 거고, 요것도 그 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자 보시죠. 일단은 수급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뭐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형화돼 있어요. 정형화. 그냥 뭐 수급이 안 좋으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또 거짓말하고 아니야. 개인들이 사서 들어 올렸다 9%를 이날도 개인들이 사서 뭐 밀렸다.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날도 개인들이 사서 밀린 거고 이날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앞전의 흐름에서도 주가 그럼 급등이 나올 때 개인들이 사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개인이 사서 올라왔다 그러고 주가 밀리면은 쌍끌이면 뭐 외국인이 사서 올랐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말을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건 날도 외국인 사서 올라 뭐 틀린 말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날은 뭐야 그러면 17% 누가 샀어? 제일 중요한 게 17% 이렇게 올라온 날 누가 샀어? 그럼 꿀먹은 벙어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모든 방송 나오는 뭐 전문가라는 그 나부랭이들 윤정도를 포함해서 그잖아요. 누가 사서 올라간 거 이거. 그래서 외국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이분들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들은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날 그 17% 등락 범위 7월 13일입니다. 매도 7월 13일 날에 매도와 그리고 매도 부분은 대략 한 1100만 주대 매도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7월 13일 날 매수 부분은 역시 100만 주대. 그러면 6천만 주 정도 거래 터진 거에서 1100만 주면은 한 20%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20%의 외국인 기관의 매수 강도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매수 강도가 윗방향으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들이 지금까지 물량을 갖고 있어서 초대박 났겠다? 그러진 않죠. 얘는 말 그대로 중장기 투자의 범위가 아니라 섹터에 돈 들어오면 섹터 자금 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 매매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해치 물량들 일부 들어오는 물량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뭐 누적적인 그 추세 흐름이나 누적적인 수익을 목표로 가겠다는 거는 그게 이제 큰 자금이라면은 말 그대로 인덱스에 영향을 받는 자금일 거고 개별 성향의 이제 뭐 작은 자금 가지고 추세 매매를 하겠다 하는 뭐 소형 자문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결론은 매수를 한 외국인과 기관 그 수급이 전체 물량의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이 윗방향으로 쏴주는 외국인 기관의 흐름 때문에 형성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 왜 사느냐라고 하면은 뭐 2차 전지 오를 때 되면 그러잖아요. 쇼커버링 들어와서 그렇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한 10%도 안 돼요. 10% 규모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체 오른 이유 중에 공매도 상환 때문에 오르는 건 10%도 안 된단 말이야. 공매도 물량 자체가 상장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식수 대비해서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게 일시적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들어온다고 해도 그날 또 공매도가 또 있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대사요? 기계적으로 대사해야지. 운영 정책이 있으니까. 대샀어. 신규적으로 때리는 쪽도 있단 말이야. 다만 신규적으로 때리는 쪽은 1원이라도 위에서 팔고 싶지 밑에서 팔고 싶어요? 자기가 시가총액 30조 40조짜리 이런 애들을 자기가 한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몇백억 팔았다고 주가가 그냥 20%씩 막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 매니저가? 야 내가 혼자서 내가 골드만삭스 수석 매니저인데 지가 그러면 그 돈 다 혼자 운영해? 아니잖아.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고 그 자금을 뭐 에코프로에 몰빵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소설 같은 소리에 넘어가냔 말이야. 그 배터리 아저씨 그냥 반도 보통이 아니더만 어제도 한번 유튜브로 한번 쭉 봤어요 이제. 응? 우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흐름도 좀 새벽에 보려고. 야 리서치 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배터리 그냥 반은 저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한두 살 어린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반한테도 막
말을 함부로 하더만. 선대인 그 저 유튜브 선대인 방송에서 선대인 뭐 기자 출신이랑 그냥 봤는데 완전히 그 저 배터리가 교주가 됐고 그냥 봤는데 뭐 주식을 많이 샀나 봐. 완전히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버리더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KBS 기자분 무슨 프로 있잖아요. 그분한테도 말을 막 함부로 하더만. 자기 출연 안 시킨다고. 하여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 격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 마시고 그 내용에 흔들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이러한 그 포스코 DX만 아까 잠깐 3분 정도 5분 정도 녹화해서 올려드렸는데 사실 DX의 뭐 기술적 분석만 해드리면 되는데 이 DX가 움직임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이제 포스코 그룹주라든가 특히 2차 전지 전체의 흐름으로 자칫 오해하실 수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교육용이라고 표현을 한 에코프로를 2%를 갖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포스코 퓨처엠을 샀겠지. 그리고 LG 화학을 막 더 샀겠죠. 2차 전지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기억 안 나세요? 2차 전지에 대해서 편입하는데 부담되시면 우리는 LG 화학을 삽니다. 그리고 변동성을 기준 잡으면 포스코 퓨처엠을 제한적 변동성이라 할지라도 걔를 잡아놓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포스코 DX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 잡았죠. 그리고 에코프로에서 진짜 뭐 수급 그 거래대금 터지고 수급 들어오면 그때 좀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LG화학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포스코 퓨처엠은 단 한 주도 안 사고 어제 같은 날 오히려 꼬리 달리면 이 길에도 꼬리 달리거나 응복이면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라고 표현을 드렸고. 근데 뜬금없이 DX야. 어제도 들어가면서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개별 종목의 기준에서 들어간다. 그 개별 종목 자체도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유상증자를 하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요인 이런 부분도 포함돼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시설 투자를 해도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LG노텍이 그랬어요. 건설을 공장을 증설을 하는데 그 자금을 모두 애플이 100% 됐어. 엄청난 호재잖아. 그 호재에서 한번 빵 튀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박살이 났어. 주가가. 왜? 갑자기 또 애플이 실적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증자하면 좋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대형주가 증설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금양 같은 애들 그 뭐 몽골이죠 그쪽 또 광산에 대한 그 개발 배터리 요즘에도 정신 나가가지고 그걸 막 실체가 있다고 막 악을 쓰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던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포스코 DX도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기준을 잡읍시다. 저도 좀 뭐 약간의 횡설수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수급 보고 그 다음에 포스코 DX가 나와 있는 지금 거래소 이전에 대한 이슈 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시간이 애매할 것 같고 하여간에 묶어서 보고 오늘 21시 방송에서 다시 한번 그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기준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3일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 범위를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260만 주 정도를 매수한 거예요. 260만 주. 그럼 정확히는 아니고 한 20% 가까이 되죠.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20% 가까이 되는 거는. 지금 신성델타테크가 시가총액이 장중에 방송에서 이게 뜨니까 방송에 뜨는데 윤정두가 이거를 방송에서 이게 얘가 떴다고 얘를 숨기고 방송을 안 할 수도 없고 얘 23%까지 올랐다 박살난 거잖아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 돼요. 제대로 보시면 돼요.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냐면 얘 못 산다라고 그랬어요. 갖고 계신 물량도 정리 못 산다. 차익 실현하신 분들 제 표현하는 건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탈퇴 신호 나오는데 얘를 왜 사냐부터 해서 얘는 못 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투자 위험에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고. 근데 이 기준에 보시면은 얘의 오늘의 23% 오르고 내리고의 변동률의 기준에서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를 보시란 말이에요. 없어요. 5%야 5% 어제도 상한가 갔는데.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형주의 정상적인 애들은요. 주가의 변동에 있어서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최소 15% 이상 됩니다. 그게 15%까지도 안 나와버리면 시가총액 이렇게 큰 애들이 15%까지도 관여도가 안 나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르건 내리건의 기준에서 이럴 때도 보시면은 16% 올라왔잖아요. 이날 24일 날. 요 매수의 기준에 관여도가 얼마가 돼요? 20%의 관여가 있다니까? 거의? 개인들이 순매수해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냐? 이거는 거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야. 전문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순매수부터 다시 보실까요? 순매수 보시면 지금 개인들만 샀잖아요. 이렇게 때려 샀잖아요. 16% 올라온 날도. 와, 기관이 이렇게 팔고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데 개인들만 140만 주 샀는데 이거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쪽에서. 포스코 그룹주 못 사게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야, 이거 개인 누적 수급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다 뻘겋잖아. 개인들이 대부분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다고. 이거 죽어도 사면 안 돼요. 이런다고. 무조건 못 사게 하는 애들은 이 수급이 꼬여 있다고. 그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꼬여 있는데도 32만 원에서 60만 원, 고점이 얼마예요? 52만 5천 원? 30만 원에서 52만 5천 원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올 동안에 그 수익을 못 잡아먹으면 바본 거지. 우리는 얘보다 가볍게 움직인 포스코 퓨처하면서 더 먹고 나온 거고. 에코프로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80만 원 넘기고 꺾인 다음부터는 공격적이지 못했고,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검색기까지 4월 1일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장률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 어제같이 윤정도도 실수하는 날이 있어. 어제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막, 야, 그 고점을 놓쳐? 근데 놓칠만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6% 올라오고 꺾이는 거를 어떻게 착시를 하나? 오버슈팅이 아닌데. 이수페타시스는 많이 아쉽죠. 11% 올라오고 꺾였으면 착시는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한미반도체에서도 정신이 없었고 뭐 여러 가지.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요 누적 수급 범위에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순매수의 기준으로 4월 4일도 보실까요? 4월 4일도 보시면 개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떠넘겨졌다 할지라도 거래량 기준에 보시면 명확합니다. 15% 이상씩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4월 아까 며칠 했어요? 150만 주 기준에 여기였나요? 여긴가? 아닌데? 요 위인가? 어디였죠? 4월 다시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봐야죠. 4월 이렇게 줘도 머리가 안 돼요. SKLG 난 KT다 그냥 막 그냥. 봅시다. 3월 개인들이 이때 8%? 8% 산 날? 8% 오른 날? 8% 오른 날로 봅시다. 370만 주. 3월 31일 날이네요. 3월 31일 날 매수의 기준 보시면 8% 올랐잖아요. 오른 날 개인들이 무지하게 샀잖아요. 개인들이 무지하게 샀는데 올랐잖아. 그 관여도를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도 얼마요? 100만 주를 샀다는 거예요. 100만 주를. 매도도 있었겠지만 매수도 100만 주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 기관이 뭐 무조건적으로 단타치나? 매수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 당시에 외국 기관 100만 주를 들어온 쪽, 그럼 거의 뭐 25%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 들어온 쪽이 윗방향으로 산 거야.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때 당시에 ETF 상품에 돈이 막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간 애 그 양반 덕분이지. 왜? 그 양반이 뭐 나는 뭐 1억을 더 샀네 2억을 더 샀네 헛소리를 질질 하고 다니다 보니까 ETF 상품에 미래에셋 쪽 그렇게 욕하다가도 나 미래에셋 거 2억 더 샀어요 해버리니까 여기에 몇백억이 한 방에 꽂혔다. 한 방에. 한 방에 몇백억이. 그렇게 해서 배터리가 좋아하는 비중대로 딱딱딱 구성을 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포스코 홀딩스를 배터리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더만 보니까 에코프로하고. 그러니까 얘를 20%로 치면은 500억 들어왔다고 치면 100억이 들어온 거야. 예를 들어서 100억이 딱 들어오는 그 시점에 돈 는 사람은 뭐라고 는 거예요? 난 배터리가 우리 교주니까 배터리가 살았으니까 무조건 사주세요. 최순혁이신가? 최순혁? 무조건 나 사주세요. 했는데 윤정두가 펀드 매니저야. 만약에 그래가지고 야 이거 거품인데 이거 조정받으면 사야지. 안 샀어.
근데 조정이 안 나오고 날라가 버려서 50만 원까지. 그러면 법적인 소송을 당한다니까. 야, 너 돈 줬는데 왜 안 샀어? 나 빚내서 내가 돈 넣었는데 왜 안 샀어? 책임져. 이런다니까. 근데 윤 정부가 에휴, 박살나거나 말거나 뭐 내 돈이냐. 우리는 증권사는 수수료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사서 수익 많이 나면은 뭐 배 터지세요. 손실 나면 난 몰라. 난 수수료만 처음부터 먹으면 돼. 뭐 이거 사라고요? 100억? 100억 살게. 그걸 100억대로 사는 거야. 위로. 밑으로 받쳐서 산다고? 100억을 예를 들어서 10만 주를 이날 사야 돼. 300억을 사야 돼. 밑에다가 10만 주 갖다 놓으면 평상시에 거래량이 80만 주, 50만 주 있는 날도 있는데 밑에다가 10만 주 갖다 놓으면 이게 체결이 되냐고. 이거 30만 주 있는 날도 있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위로 사는 거예요. 방안에서도 농담이 아니라 방안에서도 이수페타시스 한 10만 주씩 갖고 계신 분들 계셔. 한 종목에. 응? 한 종목에. 아니 뭐 한미반도체 3만 주, 4만 주, 5만 주 이상 갖고 계신 분들 계셔. 방안에. DBI 때 그 거래대금 없는 것도 60억씩 갖고 계신 분이 계셨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방 같은 운영되는 방이 없어요. 다른 데 가면은 전부 지들 몇 천만 원 계좌 운영하는 방식으로 고객분들한테 매수 사인을 준다니까. 신성 델타테크 23% 꺾이면 거기서 차익 실현하면 되지. 그걸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지. 50억 100억을 어떻게 빠져나올 거야. 그 계산을 안 하고 주는 거야 애들은. 결론적으로 그 계산을 할 줄 안다면.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알아듣는다니까. 자산 규모 작으신 분들은 뭔 소리야. 나 3천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러고 계시는 거고. 결론은 그 자금이 위로 자꾸 쌓올리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 예를 들어 30만 원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 30만 원에서부터 쫙 올라왔어. 이게 3월 31일 날부터 거래 터진 거 1조씩. 1조씩 터진 게 이날부터잖아요. 밑에 거래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쭉 올라와. 주가가 막 올라와. 그러면 시가총액이 올라가겠죠. 시가총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나죠. 그럼 인덱스에서도 들어와. 그 비중만큼. 인덱스에 조금씩 더 사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냐고. 응? 또 MSCI 지수에 편입돼 있잖아 이미. FTSE 지수에 이미 편입돼 있잖아.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니까 조금씩 더 들어온다니까. 예를 들어서 파생 상품이 들어와 있어. 그럼 델타 해칭을 해야 돼요. 델타 해칭을 하다 보면은 주가가 오르면 더 사야 돼. 주가 빠지면 내다 팔아야 되고. 아니 무슨 대차 공매도 상환하는 것 때문에 들어 올린다 그런 한계는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포스코 DX의 경우에도 겁을 먹으실까 봐 그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야 오른 건 좋긴 한데 개뿔이나 개인만 샀네. 아이씨 내일 또 죽는 거 아냐. 피곤한데. 개인만 샀네. 그 다음날 폭등이네. 개인만 샀는데 그 다음날 폭등이네. 오늘의 기준에 주가를 땡겨준 거는 뭐다? 외국인과 기관이 선방을 쳐줬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분봉에서 이 분봉에서 보세요. 5분봉이야 만약에 예를 들면 5분봉의 기준에서 2시 넘어서 우리가 매수사인 강도 있게 딱 잡아드릴 때 그때 빠바방 빰빰 그러면 이게 뭐야? 금요일 날부터 교육받을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교육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그 날짜는 정해놓을게요. 미팅이 지금 아직 안 잡혀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게 일주월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분봉이라고 5분봉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교육이니까. 일주월봉. 모든 2차 전지가 또 다 이래요. 한미 반도체도 이래요.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다 봐보세요. 일주월봉 다 보세요. 이렇게 생겼다니까. 거래가 없다가 이렇게 터져. 그 거래가 터지는 기준이 뭐냐의 기준도 못 잡는 애들하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달달달달 외웠죠. 분봉에서 똑같다니까. 일주월봉 분봉 다 똑같다니까.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시점에 이게 일주월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망치가 떠. 그럼 이걸 망치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때 대비해서 거래가 수반돼 있고 이때 캔들 대비 벌써 캔들의 크기가 확장돼 있으니까. 이왕이면 거래가 좀 더 터졌으면 더 좋은데 그래도 망치야. 그랬더니 그 망친지 영망치도 모르는 이 양반 있잖아요. 나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면서 와 완전 속담표 내 아니야 나쁜 단어 쓰면 안 돼. 혼날 수 있어.
정신이 나간 거지. 지 혼자 죽으면 되지. 어디 공부도 안 하고 전문가 하면서 매출 1등을 해. 와, 몇십억이라니까, 매출 1등이. 1년에? 몇십억이에요. 어? 몇십억이라고, 1년 매출이. 사람 한 명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친구인지 뭐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은, 동생이겠지. 근데 결론적으로 그 친구가 본인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망치형, 저게 망치형인데 저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도 빨간색 망치를 그려놓고 영망치입니다. 그려놓고 그 다음 설명하는 내용이 영망치입니다 설명을 하면서 망치형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망치형이 뜨면요.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막 사서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오겠죠. 그 다음 날은 갭 상승 나온 다음에 음봉 떨어져요. 와, 정신병자도 아니고. 아니, 정신병자 아니고 그게 정신병자인 거지. 지 혼자 죽으면 되지. 왜 다 죽여? 이게 망치인데 영망치라고 써놓고 그대로 계속 영망치라고 설명을 해. 영망치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망치형입니다. 망치형 설명이야. 우리는 뭐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2배 아래 꼬리가 아니야. 그거는 객관화돼 있어요. 망치형이라는 기준이 객관화돼 있지. 아, 이 양반 얘기하는 것처럼 2배, 이게 2배 그리고 3배 되겠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정확히 몸통의 절반을 되돌리는 시점부터를 일반적인 망치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매수 구간이 어딘지 아세요? 망치가 형성되는 그 구간부터가 매수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야? 절반이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절반이에요? 여기서부터 매수인가? 맨날 혼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이 매출 1등에 몇십억씩 매출을 낸다는 애들이 지들이 모르면서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저기가 아니라, 저 위치가 아니라 요 위치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위치. 어느 위치? 자, 윤정두가 나쁜 윤정두인 거야. 한 2년 동안을 게을러져갖고 교육 한 번을 제대로 안 한 거야. 캔들 교육 같은 거. 이게 캔들이 웃은 것 같아요? 얘가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 여기 절반 돌릴 때 여기가 매수라고. 그럼 여기가 매수라는 규정은 누가 줬어? 윤정두가 줬다고 농담해라. 그런 교재 도서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교육 좀 해주세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불러? 검증도 안 된 애들, 이런 양반들 부를까? 자기네 HTS에서 나오는 망치형도 그것도 몰라서 여기라고 해놓고 영망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놓고 그 다음날은 갭상승에 음봉 떨어집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냐. 그러면 이 양반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망치 떴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 아닌데? 이거 꼬리 달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다 파세요. 이거 물릴 수 있어요. 나쁜 사람 아니야. 본인이 모르면 본인만 혼자 모르면 되지. 응? 결론적으로 일주월봉으로 보실 수 있고, 이 기준에 이 거래가 터지면 변동성의 확장이 나온다. 이게 일주월봉 분봉 다 똑같다. 싹 다 똑같다. 볼까요? 내가 돌도 아니고 갑자기 목소리가, 얘도 지금 당장 주봉 보시면 앞에 하고 같아. 이 거래가 죽는 순간 끝난다고 그랬잖아. 이 거래가 죽는 순간, 이때 우리가 11,000원에 들어서 19,000원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전량차익 실현할 때 거래 완전히 대바닥 났죠. 이게 고점 대비 50% 빠진 거야. 모든 종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 변동성 확대된 애들이 거래가 죽는 순간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또 포스코 퓨처엠 거래대금 보세요. 이거 급격하게 확 줄어버리죠. 완벽하게 바닥으로. 그럼 끝까지 죽는 거냐 얘가? 아니야,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니까. 언제? 기간 조정을 제대로 받든가, 가격 조정은 뭐 충분히 받았는데 기간 조정을 좀 더 받든가. 우리는 하여간에 40만 원 이하에서도 고민을 할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를. 40만 원 깨진다고 무조건 강세를 띄나? 수급에 있어서 왜 윗방향인지, 개인들이 매수했는데도 왜 윗방향인지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해가 조금씩 이해되셔야 돼요. 다른 데 얘기 들어봐야 무슨 뭐 주가 빠지면은 공매도가 주가 때려 부셔가지고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이거 개선시켜야 된다고 그 정신 나간 그 배터리 얘기나 듣고 계시고, 주가 올리면은 야 얘네들 쇼커버링 들어왔으니까 주가 폭등 나올 거라고 그런 얘기 듣고 계시고,
주가 밀리면 기술적인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나 2억 더 샀어요 하면 거기 맹신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작가님 저는 돈만 생기면 저도 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죽어 나가시는, 그러니까 자산이 깨져 나가시는 분들을 24년 동안을 멘토링 서비스 하면서 24년 동안 한두 번 만나고 IT 거품 났을 때부터 아주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 뭐 그래 그나마 우리 방은 우리 방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2차 전지의 기준에 요거 완성하면은 우리 방 안에서부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선대인 TV에도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선대인 선생님, 유튜브 선대인 선생님, 증권사 센터장님, 어느 증권사는 내가 밝히지 않을게. 밝힐까? 신영증권의 김학수 센터장님인가 그러실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한테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 이 어제 방송인가 뭐 선대인 방송에서 배터리 그 양반이 나와서 다른 쪽 케이블 TV 연결해가지고 맞짱 토크 한번 합시다 그게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본인이 안 한대. 그리고 샴푸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더만. 김동완 앵커 막 욕하고 막 반말해가면서 야 해가면서 당신이 네가 뭐 이래가면서 또라이더만 완전히. 본인보다도 한참 선배예요. 그냥 그분도 저보다도 연세가 있어. 응? 완전히 기고만장한 게 이제 하늘을 찌르더만 막 금감원 막 뭐라고 싸잡아서 욕하고. 어찌됐건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내역들을 정리를 다 해서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아니 얘네가 왜 오르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LG화학이 92년부터 배터리 사업을 한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92년부터 배터리 사업을 했는데 왜 물적 분할을 왜 2020년도에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그 LG에너지솔루션 수주도 지금 올해 말까지 최대 한 700조까지도 수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분석 내용이. 지금 한 500조가 넘겨져 있고. 근데 그게 3년에서 5년치예요. 저도 정확히 봐야 되는데 한 3, 4년, 4년 평균 정도 될 거예요. 그 물량 전체 납품 기일이. 근데 조선주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을 줬던, 전기차 보조금 줬던 부분, 산업 확장을 위해서 줬던 부분, 특히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 때문에 설정해서 친환경 정책에 따른 보조금을 줬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지금 각국의 정부에서 슬슬 발을 빼고 있단 말이야. 코로나도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둔화 침체라 그러더니 경기도 지표가 굉장히 좋아. 그래 지원을 안 해주는데 개뿔이나 뭐 어쩌라고. 그러면 전기차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어서 보조금을 힘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테슬라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2020년부터 정확히 움직입니다. 그럼 테슬라는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더 본격적으로 날아간 거예요. 근데 테슬라의 고점은 21년 11월 달이 고점이야. 414달러가 고점이에요. 조정주가로 하면 414달러가 고점이라고. 근데 그 414달러가 고점인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못 넘기고 고점 대비 70%까지 밀렸던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고점도 못 넘겼는데 테슬라 급등 나오면 테슬라가 급등 나왔어요. 윤정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언제? 올해 초에. 언제? 1월 26일 날 정확히. 1월 25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포스코 퓨처엠. 그 당시에는 14%만 움직여도 초대박인 거지. 그때 문자 사인 12번 이상 나가고. 근데 그 테슬라가 고점을 넘기고 있냐고. 이조차도 설명을 안 하고 내년 내후년엔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그 선대인 방송 하시는 분도 자기가 또 기자 출신이라고 그러시더만. 그러면서 누구 홍 누구시죠? KBS의 홍 무슨 기자분 그 있잖아요. 하여간 고분 프로에 배터리 아저씨 왜 출연 안 시키냐고. 국민들의 수익을 위해서 배터리를 내보내갖고 좋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그게 좋은 정보냐고. 또라이인 거지 그거. 큰일 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악을 쓰는 게 그냥만하고의 감정이 아니야. 지금 방 안에서 아직도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계십니다 지금. 심각하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얼굴도 보고 강연할 때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길거리 가다가 제가 누구한테 제가 길거리 가다가 빠떼리 아저씨가 저를 막 꼬집고 꼬집고 막 팔 때리고 그러면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도 윤종도 편 드시겠지? 저도 똑같단 말이야. 왜 움직였는지 기술적으로는 왜 개인들이 저렇게 포스코 홀딩스를 10%씩 사재끼는 걸로 보여지는데 왜 뭐 개인들의 승리입니다. 뭔 개인들의 승리야. 개인들이 언제부터 샀다고. 끝자락에다 사고 있는 거지. 위로 쌓아올리는 흐름, 포스코 DX에 오늘도 분봉해서 저 쌓아올리는 흐름, 개인들이 흥분해서 막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막 10,000주, 20,000주씩 위로 쌓아올렸나? 보통 매수사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매수사인 나가면 아무리 공격적이신 분도 요 한호가 위에서 사는 거지 한 50,000주를 한 방에 쌓아 여기다가. 근데 얘는 어떻게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이죠. 얘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냥 막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단위가 그냥 윗방향으로 호가에 무시하고 윗방향으로 막 쌓아올려 버리죠. 그잖아요. 그게 누구의 흐름이야? 개인 투자자를 꼬시려는 흐름이야? 아니야. 내가 무슨 뭐 빌 게이츠야? 막 돈이 막 넘쳐나갖고 막 내가 막 달러를 찍어갖고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내 맘대로 막 때려 올리면 올라갈 것 같고 내 맘대로 막 국매도 때리면 주가가 조정 나오나? 한 명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나와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 여러분들은 그 인식을 잡으시면 안 돼요. 한 명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간 외 부분에 포스코 DX 한미반도체 아이 기분 좋아. 둘 다 우리 종목이야. 시간에서 강세야. 땡큐한 거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뭐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대화가 돼버렸는데 DX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얘가 내일 기준에 거래량이 우리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터져야 되죠? 1,500만 주 터져줘야 돼. 어제 기준에서도 1,000만 주 가지고는 안 됩니다. 1,500만 주 최소 1,000만 주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어제 내일장 공략주 한번 볼까요? 어제 내일장 공략주. 어제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린 거. 이거 봅시다. 1,500만 주로 해드렸죠. 대박이지 않아요, 윤정도? 우리나라에서 전일 대비 뭐 300% 거래가 터져야 돼, 2,000% 터져야 돼, 이런 정신 나간 애들 말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 기준에서도 내일 얼마에 사세요? 내일 얼마가 될 줄 알아? 갭상승이 나올지, 갭하락이 나올지. 어제 같은 날 같으면은 갭상승 막 3%, 4%, 5%씩 튀어나오는데 어디서 사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저 거래량이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 시초가 대비 최소 5에서 10%. 포스코 DX 시초가 대비해서 얼마 움직였어요? 오늘 시가 대비해서 10% 올라왔어요.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저가 대비해서 17%고 그 기준에 거래량이 1,500만 주다 1,400만 주 터졌죠. 내일은요. 내일도 1,500만 주는 터져야 돼. 최소. 왜 2,000만 주를 안 늘려? 무슨 뭐 뻥튀기야. 맨날 늘리게. 1,500만 주만 터져도 거래 대금이 얼마냐고. 6천억이 돼요. 6천억. 1,500만 주 터지면 6천억 가까이 돼. 왜? 주가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럼 6천억이면은 거래 대금 아마 5위 안에 들어올걸요? 농담이 아니라. 거래 대금 5위 안에 들어옵니다. 6천억이면. 그럼 변동성이 내일 시초가가 갭상승이 나오든 뭐 눌림이 나오든 내일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10%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일 1,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되려면 오늘 얼마? 150만 주가 터져야 돼요. 150만 주. 150만 주가 아니라 얼마야? 잠깐만요. 역산을 해야 되니까. 오늘 거래량,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3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면은 15만 주 3, 45만 주, 450만 주, 45만 주, 죄송합니다. 45만 주가 터져야 돼. 45만 주 나누기 3, 그럼 15만 주죠. 15만 주 곱하기 100이란 말이야. 그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윤정도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장 이번 주부터 이제 교육 들어가잖아요. 그 교육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 있는데 지금은 교육 교재를 안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교육은 아예 교재 내용에 광고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니 돈 내고 들으시는 분들한테 뭐 유료 들어오세요 이거 되겠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9시간짜리 5강이란 말이에요. 이걸 21년에 했어 다. 근데 지금 체력이 안 된다는 핑계로 22년도에 25강으로 줄여버리고 25강으로 줄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25강 중봉 안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윤정도는 100강 이상 해요. 100시간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뭐가 없어요. 뭐 흔히 얘기하는 이평선 기준에서도 그랜비례 매매 법칙 위주의 보조 지표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추세선? 그건 유치원생들 배우는 거야.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거야. 그걸 돈 내고 배우래. 그럴 필요 없어요. 우선적으로 거래대금의 교육만이라도 먼저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응? 이번에 다 내용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원고 내용에 예제 들어가 있고. 그래 교육 교재만 한 200~300페이지 이상 될걸요. 예제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배우시고 나는 배우는 거 머리 아파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수익 내세요. 수익. 교육도 수익 날라고 하는 거죠. 교육 뭐 그냥 뭐 박사학위 딸라고 하시나? 응? 지금도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속 우리 VVIP 방에도 안 돼. 여기서 지금 뭐 다 끝났지만은 계속 추가라는 게 교육 시간 추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 돼서 오전에도 또 얘기한대. 그래 너는 계속 떠들어라야. 며칠 견디면은 그냥 이거 또 내릴 테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교육 시간 넣으세요. 그래 다음번에도 하실 때 교육 시간 빼먹으면 안 되는구나 늘 거 아니야. 또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추가 신청하신 분들 명단 넣으라니까. 그래야 나중에 또 하실 때에도 그걸 다 넣어야 되는구나 또 생각이 날 거 아니야. 다른 데 가보라 그랬잖아. 다른 데 가서 보셨잖아. 다른 사이트도. 내려도 끝이 없는 데도 많죠.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라고. 응? 모니터링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시면은 하신 분이 전달 좀 해주시고. 그 몇 번째 얘기하잖아.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그럼 내일 하시면 되지. 그게 어제도 얘기한 얘기니까 그러지. 그래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지금처럼 막 두서없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하나를 배워도 오늘 낮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 캔들 하나를 이 하나를 정신 나간 여자 전문가 매출 1위까지 했다는 여자 전문가 몇십억의 매출을 냈던 그 여자 전문가 정신 나간 친구처럼 캔들 하나 보여주고 이거 뜨면 상승해요. 그래놓고 그 텍스트 그 자료 그거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증권사 거 그대로 캡처해다가 지꺼 있냐? 응? 그래놓고 돈 주세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개 잡수 주고 앉아 있고. 그리고 방송 나와서는 대형주 중에서 좀 뜬 거 있으면 개 조금 얘기하다가 또 유료방에 가갖고는 또 잡주 얘기하고 앉아있고. 속지 마시고. 뭐 우리 방에서야 뭐 속으실 일 없지만 포스코 다시 뺑뺑 돌아서 왔습니다. 포스코의 기준에 포스코 DX의 기준에 오늘의 그 흐름은 왜 움직였어요? 거래가 터졌으니까 움직였지. 거래가 왜 터졌어요?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으니까 거래가 수반됐죠. 그 거래가 수반되는 과정에 뭐 개인이 먼저 움직였던 누가 먼저 움직였던 실질적으로 이제 윗방향으로 쏴준 흐름은 누가 쏴주는 거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어떤 이유에서 쏜다? 그건 저도 정확히 몰라요.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상환이 들어와서 들어올렸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ETF 상품에서의 매수 강도, 시가총액 비중의 확대에 따른 뭐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 있다면 그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에 따른 매수 강도, 또 액티브 쪽에서의 매수 강도, 해지 물량의 매수 강도, 또 기관 투자자도 액티브 쪽이 있으니 기관 투자자 이외에도 뭐 개인 이외에 부티크 쪽에서 뭐 매수 강도 이런 게 이제 다 겹쳐져서의 흐름이다. 그러면 개인 누적 수급이 없더라도 추세 강화를 놓고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거래량의 기준에서 두 가지. 요렇게.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드렸던 내용의 기준이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수급이라는 부분이 심리는 여태까지 말한 게 다 심리예요. 거래소 이전부터 해서. 거래소 이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이전에 6월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료 내용이 명분이 되고 모멘텀은 됐어도 와 엄청난 호재고 뭐 그것 때문에 뭐 폭등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포스코 DX 이외에 또 누가 있었죠? 거래소 이전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누구더라? 같은 2차 전지일 텐데, 어? 사이즈 좀 큰 쪽에 에코프로였나? 에코프로 BM이었나? 뭐였지? LNF였나? 뭐가 뭐 빵빵 튀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어? 저도 이제 뭐 하루하루가 달라가지고 저도 결론적으로 그런 거는 전부 심리적인 이슈에 국한된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내재 가치로 바로 연동되지는 않는다는 거고 또 수급 범위에 있어서의 기준은 두 가지. 하나는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근데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누적 수급이 뭐 6%에 달한다 이런 기준인 거고. 그럼 메이저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쪽은 누가 있느냐? 어떤 거를 보느냐? 거래량을 거래 대금을 본다 그랬죠. 메이저의 수급이 없다. 근데 변동성의 기준을 잡고 싶다. 그럼 뭐를 본다 그랬어? 거래 대금을 본다 그랬어. 거래 대금의 기준은 뭐다? 거래 대금의 기준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거래대금을 우리는 논한다. 그게 어느 정도다? 2천억 정도면 20위 안에 들어온다. 2천억. 정형화돼 있어야 돼요. 무슨 뭐 전거래일 대비 300% 종목마다 그러면 다 틀리잖아. 응? 또 하이닉스가 2천억씩 무조건 터져야 돼? 하이닉스 많이 터지면 1조는 터지지만은 그럼 뭐 삼성전기가 오늘 1.6% 올랐는데 삼성전기가 무조건 2천억씩 넘겨서 터집니까? 100만 주, 150만 주 꼬박꼬박 터져? 아니야. 응? 20만 주, 30만 주 터지고도 2, 3%, 4, 5%도 올라와요. 응? 거래대금 1,000억 가지고도. 그러니까 대형주의 기준과 추세매매의 기준과 변동성의 기준과 또 소형주의 기준과 완전히 다 다르다. 그걸 정형화되어 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제대로 교육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1,000만 주 이걸 어떻게 설정해요? 이미 벌써 어제 야간에 23일날 공략주가 얘입니다. 야간 방송에서 가격 얼마에 사세요? 말도 안 해. 왜? 아니 내가 어떻게 하냐고 가격이 동시효과에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를 대도 않는 소리인 거지. 그 기준 그리고 요 기준 그리고 어제 그 서재영 대표님이 또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 아니 종목을 주고 꼭 있어요. 면피하려고. 손절가는 얼마, 목표 주가는 얼마. 공식이야 공식 이러시더라고. 그중에 그 말씀 중에 하나 공감하는 거는 목표 주가가 어디서 막말로. 우리도 목표가를 보내지만 그거 목표가 아주 단순하게 보내요. 문자 보낼 때는 그냥 다 10%야. 현재가 대비 대략 10%. 연구원 중에서 진짜 이게 머리 안 돌아가는 친구 하나 있었어. 무슨 얘기냐면 15,800원에 10%면 얼마? 그럼 저기다가 1,600원 플러스 해가지고 막 그걸 10원 단위까지 써가지고 목표 주가를 또 올리는 애들이 있어. 야, 이 바보 녀석아. 명목 가격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10% 수준을 저는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배대 목표 주가, 매집배대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그 목표 주가 도달되면 팔아? 바보야? 목표 주가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게 세상에서 가장 기술적 분석 못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양봉인데 왜 파냐고. 목표 주가가 6만 원이었어. 양봉이야. 왜 팔아? 양봉인데. 목표 주가 한미반도체 어제 63,300원까지 올랐죠. 목표 주가 63,300원이었어. 팔아? 안 팔아. 그럼 언제 팔아? 꼬리 달리면 파는 거야. 그럼 6만 원의 목표 주가인데 63,300원까지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목표 주가 상향이지 뭘 어떻게 해. 상향했는데 꼬리 달고 내려와. 그럼 차익 실현한다니까. 응? 그러면 차익 실현한다니까. 음봉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재영 대표님 말씀은 옳은 거야.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해? 펀더멘탈적인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PER 6배 움직였으니까 오버슈팅 나온다 쳤을 때 PER 8배라고 잡고 지금 실적이 얼마입니까? 증권사 보고서에 나온 목표 주가. 그건 기술적인 목표 주가가 아니야. 실적에 대한 평균치에 대한 그런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거야. 기술적으로는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더라도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든 그것을 넘겼든 꼬리를 달고 또 혹은 음봉으로 떨어질 때 차익 실현하는 거죠. 아니 목표 주가 왔으니까 차익 실현하지. 정신 나간 거지. 양봉인데 왜 팔아? 한미반도체
5만 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4만 3천 원에 삽니다. 5만 원 왔어. 팔아? 안 팔아?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5만 3천 원입니다. 5만 3천 원 왔어. 팔아? 안 팔아? 5만 7천 원 목표 주가면 5만 7천 원 왔어. 안 팔아? 6만 7천 찍죠. 그게 25% 올라오는 거잖아. 그런 하나하나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 이번 교육에서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그 교육이 벌써 이미 4시간 이상짜리 교육이 되는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개별 매매 기준의 설정 범위입니다라고 해서 이 거래량의 기준을 5MA, 20MA, 주봉이든 월봉이든 마찬가지인데, 주봉으로는 얘가 이 거래가 5MA가 안 돼요. 물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지만 5MA가 아니라 20MA까지 평균치가 안 돼. 그러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뭐 내일하고 모레 터지면 6,500만 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6,500만 주를 넘겨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45,400원의 거래대금이, 저 정점을 찍을 때 거래대금이 1조 4,400억이에요. 1조 4,400억 될 거예요. 얘가 저고점을 넘기려면 이제부터는 거래가 빵빵히 터져야 돼요. 1차적으로 1,500만 주, 6천억, 7천억 터져야 그나마 4만 원 넘기는 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500만 주 이상 터져야. 그러면 단계별로 내일 거래 터져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뭐 거래소 이전한대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내일 막 프로그램 매도해. 오늘처럼. 어떻게 할 거야? 외국인이 파는 것 같아 못 사요 그럴 거야?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데? 꼬리가 달려서 혹은 또 실패가 되더라도 기준 명확히 잡고 대처한다는 거죠. 1,500만 주면 요 기준으로. 윤정두가 방송 끝나고 마음 바뀌어서 2천만 주로 올려버릴 수도 있어. 왜? 야 이거 투건 들면은 신고가인데. 응? 그렇게. 근데 뭐 아직까지는 8,000원이니까 상한가를 가서 넘긴다 할지라도 상한가 갈 정도면 거래량은 얼마? 2천만 주 이상 터지죠. 3천만 주 이상 터지죠. 그러면 이 거래대금 넘기는 거야. 거래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본다 그랬어요. 이 거래대금 넘기는 거야. 1조 4,400억. 그러면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위치에서는요. 이제부터는 요 꼬리 부분 감싸 안고 넘기려면 최소 7천억에서 1조. 1조 4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7천억에서 1조. 응? 그러면 1,500만 주면은 6천억 이상이 되는 거고, 저 꼬리 부분을 감싸 안고 올라가는 범위 내에서의 출렁출렁이면 나올 수 있는.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거 어떻게 들어갈 거야? 거래 다 죽어 있는데. 그나마도 얘나, 그나마도 얘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 보자 그랬죠? DX까지는 아니었고 얘 보자 그랬잖아요. 보자는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접근을 하신다면 왜 그렇게 잡아드렸어요? 얘는 17조까지 올라갔다는데 거래대금 2조거든요. 17조까지 간 애가. 그러니까 요 거래대금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무조건 나온다 아니야. 대주주분이 80%예요. 외국인이 5%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고점에서부터 밀릴 때도 슬슬 밀리는 거야. 왜? 매물이 별로 없어 사실은. 응? 개인들 관여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덜 밀린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시점부터 해서 거래가 지금 계속 둔화됐잖아요. 이게 더 둔화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악재에도 이러한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악재에도. 아니 상한가도 나왔는데 하한가는 안 나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악재도 그렇게 나와요. 각도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대형주의 기준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경우 드물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되겠죠. 배터리 이제 불러주는 사람도 없게 되고 걔 혼자 악쓰고 다니고 공매도가 사람 죽이네 이러면서 금융당국이 잘못했네. 그러다가 어느 날 끌려가는 거지. 왜? 금양 있을 때 너무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조그만 악재도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이런 종목은. 왜? 펀드멘탈이 안 되잖아. 돼요? 펀드멘탈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18배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유통업이에요. 평상시 그 PER이 대략 뭐 한 대여섯 배 정도 한단 말이에요. 4배에서 6배 사이. PBR은 1배 미만이에요. 0.8, 0.6 그런 애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어딨어, 지주사. 어? 배터리에서 방송 나와서 지주사 할인율이 뭐 일반적으로 50%인데 정신나. 나는 걔 진짜 뭐 한투에서 뭐 애너를 내고 그랬다는데 매니저를 내고 난 그거 진짜 못 믿겠어. 아니 우리나라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바본가? 펀드 매니저 그렇게 바보고? 아니 삼성물산의 상장사 지분 가치가요 50조가 넘어요. 지금 걔 시가총액 20조도 안 돼. 아니 그리고 지금 LG화학의 LG에너솔루션 지분 가치가 80조야. 아니 100조야 100조. 100조에 50%면 50조를 넘겨야지. 근데 자체 실적이 내년 순이익이 4조 5조 이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LG화학 지금 시가총액이 70조 하고 있어야지. 농담이 아니라요. 무슨 50%야. 보통 7, 80% 할인받아요. 근데 무슨 에코프로 얘가 무슨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넘겨지냐고. 자회사 상장하는 거 빨리빨리 시켜달라고? 이거 어디도 감히 빨리빨리 시켜달라고 그래. 자회사 상장을 해도 에코프로가 실적에 영향을 받는 거는 몇 천억 안 돼요. 옛날 셀트리온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또 제약바이오하고 자기들을 비교하는 걸 싫어하지. 절대 싫어하지. 네이버 카카오하고 비교하는 것도 절대 싫어하지. 내일 기준에 포스코 DX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꼬리가 달리거나 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의 신호를 내보내 드릴 때 아쉽다 생각이 들더라도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아싸 포스코 DX 시간에 4.5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못 움직여요. 개별 재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개별 재료의 흐름인 거지 저것이 전체 기준으로 2차 전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코스모 신소재가 유상 증장을 했네 뭐 했네 그게 2차 전지 전체 흐름은 아니다. 제발 좀 명확하게. 우리 방은 다 알고 있어. 요거 다 오늘 뭐 스트리밍 방송 메인 그냥 타이틀로 다 집어넣어서 오픈할 건데 오늘 스트리밍 방송은 지금 이거 그 다음에 포스코 DX 그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 두 개만 아시겠죠? 그 두 개만 방송 스트리밍으로 계속 뺑뺑이 돌리시면 돼요. 뭐 얘기할 건 뭐 많이나 있어. 정형화되지 못한 얘기로 빙빙빙빙 돌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꼭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포스코 DX 그래도 일부라도 좀 잡으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방안에서 쉽진 않죠. 다른 종목에 다 또 묶여져 있고 얼마나 행복해? 검색기 신호 이렇게 나오는데 검색기 안 받아가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바로 이용철 연구원 보고 그 이용철 대표 보고 교육 더해 그러면 아주 신나서 더 할걸? 어제 교육 만약에 제가 판단해서 접속 인원도 모자르고 미흡하다 그러면 다시 교육시킬 거고 우리 그 황효주 아나운서님도 어차피 제 녹화를 할 것 같으면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시 날 잡아서 한 번 더 해드리는 걸로. 본인들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부터 다 접속하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도 교육 강좌가 있었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홈페이지 오셔서 함께 하시고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죠. 교육 신청하시고 교육받고 체험도 하시고 또 VVIP 방에 오셔서 수익도 극대화하시고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검색기 받아가시고 꼭 마무리 지면 자 어디까지 했죠? 수급에 대한 해석은 정형화시켜서 다시 해드릴 거예요. 2차 전지 수급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거고 왜 개인들이 사는지 주가가 올라오는지 그리고 왜 포스코 DX를 편입했다고 그랬죠? 5MA, 20MA 거래가 나오면서 장악형일 때 기준과 요날은 검색해서 떴는데 요날은 멈춰 있었어요. 10시 수식에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또 21일 날은 우리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쪽도 집중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는 오후장에 역시나 떴어요. 떠서 포스코 DX의 경우는 얼마 5% 비중으로 들어간다. 오늘의 기준에서 33,000원에 추가 편입을 하고 손절을 한 게 아니라 추가 편입을 하고 평단을 낮추고 1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플러스 반전되자마자 편입. 그렇게 하고 36,200원까지 추가 편입.
그렇게 하고 거래대금은 5천억. 거래대금이 5천억인데 여기서의 중요성은 뭡니까? 일단 뭐 한 달 가까이 기간 조정이 제가 생각할 땐 좀 짧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가격 조정이 뭐 충분하게 나온 상태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 거래대금 최상위로 일단 오늘도 업이 됐어요. 7위까지. 한미반도체가 5위 전후까지 올라오길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 정도 충분히 올라올 겁니다 했는데 얘가 힘을 못 써버렸어. 근데 수급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DX의 경우는 거래가 최상단으로 치수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편입의 강도를 더 세게 잡아들인 거다. 주봉으로는 검증 더 받아야 돼요. 내일 주봉으로 어마어마하게 터져주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얘도 고점을 넘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몸통이 아닌 꼴이라고 할지라도 고점을 넘기는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자칫 여기는 교수형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형. 이게 양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캔들을 보는 순간 캔들 박사 윤 정도는 딱딱딱딱딱 보여요. 교수형의 기준은 별게 없어요. 요 꼬리를 포함시킬 건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수형의 기준은 요거예요. 어떤 거? 자, 요 종가 대비해서 갭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갭 상승이 나올 정도로 세다는 거잖아. 그럼 들어 올려줘야지 이렇게 양봉으로. 근데 양봉으로 들어 올려줬다가도 밀리든가 아니면 바로 미끄러져 내려와서 음봉으로 쏟아져 내려온다. 이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자, 교수형이 떴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교수형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수형이 뜨면 왜 죽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원리도 없이 교수형 떴어요. 죽어요. 전자레인지 1분 돌리면 2분 30초 돌리면 햇반돼요. 그거 말고 2분 30초 돌리면 왜 햇반이 밥이 될까? 그 내용을 이왕이면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갭상승이 나올 정도로 윗방향의 매수 강도가 셌단 말이야. 그러면 셌으면 매수가 셌으면 때려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그지였네. 앞에서만 좀 멋있는 척 했고 그래가지고 요 물량을 받아내지는 못하고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는데 이 이전의 몸통을 훼손을 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일주월봉, 일봉이나 주봉이라고 보시고 굉장히 많이 훼손시킨 거죠. 차익 실현 욕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려 이렇게. 그럼 이건 뭐다? 마지막 자락에서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이게 돌려줘도 결론은요. 돌려지고 2분의 1까지라 그랬죠. 2분의 1까지는 이게 망치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교수용. 만약에 이 꼬리가 없다면 교육용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꼬리가 없다면 왜냐면 고점에서의 갭상승이 아니니까 꼬리가 있잖아요 지금. 꼬리가 없다면 이게 교수용이다. 그리고 이 기준에 교수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꼬리가 몸통보다 짧아지죠. 그러면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세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교수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윗꼬리가 있어서 고점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고점을 넘기는 갭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망치형은 뭐다? 이게 영망치형이에요. 이게 영망치. 근데 바닥이 인식이 잡히는 곳에서의 영망치. 그래야 가격 반발력을 인식을 잡고 바닥에서 가격을 돌리려는 힘이 있었구나. 바닥을 자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 이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을 누군가가 매수 강도를 여기까지 세게 줬거나 바닥을 인식을 하고 근데 꼬리가 달렸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지. 꼬리가 달렸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남은 물량이 출하됐구나. 거기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시도가 나오겠구나. 돌리려는 흐름들이 그게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면 이게 대바닥이다. 그래서 영망치형은 다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별이 2개인 거예요. 망치는요? 별이 3개인 겁니다. 얘도 그럼 망치가 될 수 있느냐? 망치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캔들이 하나뿐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무지하게 받았잖아요. 캔들이 하나면 어때? 얘는 월봉인데. 주봉으로 주봉에 4개가 합쳐진 거고 일봉에 30개가 20개가 합쳐진 건데 최소. 이해되세요?
그럼 일봉에서도 바로 이렇게 떨어져도 캔들의 패턴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락 뭐 바닥에서 뭐 돌려질 때 이게 아니라 분봉이 쌓여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옛날의 흐름과는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어? 옛날의 흐름, 봉 패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봉 패턴. 읽어보시면 나와. 망치의 기준. 윗 그림자가 거의 없고 윗 그림자가 거의 없다. 이것도 그 전제 조건입니다. 몸통이 장중 거래 범위의 약 30에서 50%를 하회하고, 장중 거래 범위의 약 30에서 50 이하이고 그 아래 그림자가 매우 긴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몸통이 장중 거래 범위의 위쪽에 위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요 그림이 나온다. 그 내용이에요. 보통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5에서 10거래일 정도의 하락 추세에서 돌려진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이게 객관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내용. 하락 추세가 폭락이 하락이냐? 폭락도 하락이지. 완만한 하락도 하락이지. 하락의 추세라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뭐 5일 내내 떨어졌다고 친다. 이렇게 막 폭락했다. 그럼 가격 범위로 나오겠지. 그 개념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는 하락의 추세. 그러면 여기에 일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야. 일봉일 수도 있고 주봉일 수도 있고 월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위치의 범위가 이게 조정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월봉 주봉이잖아요. 주봉 일봉으로 본다면 굉장히 깊은 조정이거든. 농담이 아니라 45,000원에서부터 30,000원이 깨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바닥 인식을 잡는 되돌림의 흐름이 나온다면 그럼 이게 망치형의 기준의 설정 범위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전된 망치형, 역망치형이라는 건 역전된 망치형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전된 망치형 여기도 있네. 역망치형. 이걸 갖다 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망치형 갖다 놓고 설명하면서 제목은 역망치형. 완전히 반대하네요. 그림 자체가 완전히 반대잖아. 망치형하고 역망치형 같아? 역전된 망치형인데? 근데 이걸 갖다 놓고 얘를 갖다 놓고 역전된 망치형을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 아유, 참 진짜 옆에 있으면 진짜 아유, 아주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방송에서 맞짱 토크 해가지고 아주 그냥 깔아뭉겨가지고 두 번 다시 다른 사람들 손에 안 입히게끔 해주고 싶은데 그러냐고. 하자 그래도 안 하지 걔네들이. 다 그래 다 검증해봤어. 와우 애들을. 매출 좀 나온다는 애들을. 아우 쓰레기들 아주. MTM 뭐 날이네 똑같고 그 영감탱이 아주 아우 그 영감. 아들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진짜 속된 표현으로 개잡조를 그 분석이라고 분석을 그렇게 다 죽이는 거지 뭐 시청자들. 바뀌어야 돼요. 설정 대표님 말씀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하던가 윤정처럼 실전투자대회 우승해가지고 그 자격이라도 있어서 본인의 매매 패턴이라도 제대로 알려주던가. 걔네들 그 자격증 하나라도 있어요? 자격증 하나도 없는 거기다가 무슨 뭐 실전투자대회 우승한 적이나 있어? 그렇게 잘하면 대회 나가고 좀 우승 좀 한번 해보지. 그러면 이제 똑같은 질문 주신단 말이에요. 야 윤정수 너도 네가 하면 되지. 내가 매매를 한번 그 실전 대회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리딩하고 안 돼요. 이게 겹쳐지지가 않아. 농담이 아니라. 거기다 윤정수는 그만큼 벌어. 응? 그들도 벌겠지만 거짓말해서는 버는 게 아니고 윤정수가 10억을 매매해가지고 한 달에 뭐 5%씩만 내도 1년이면 얼마예요? 그럼 5%를 10억 가지고 내기가 쉽냐?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중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가지고 5% 내기가 힘들다니까. 근데 윤정도는 그 금액보단 더 좀 벌어. 그래서 그냥 선생님 소리 듣고 법인 운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매매를 해서 그 수익이 더 크다면 그걸로 가지. 한 달에 몇십억을 벌 수 있다 매매로. 그러면 몇십억을 벌으려면은 최소 몇십억에서 100억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매매 자금만. 100억 가지고 지금 들어갈 종목이 몇 개나 나오냐고. 안 나와. 100억 가지고 한미반도체 금요일날 같은 때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 정도 단타를 친다면. 어디 뭐 들어갈 데가 어디서 없어. 4월이나 7월이면 모를까 2천원이 폭등 나온대. 그래서 그냥 윤정도는 선생님 하는 거야. 착한 선생님. 아니 못된 선생님이지. 대신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처를 해드리는 교육도 밑도 끝도 없는 지금 뭐 솔직히 막 지금 1시간 이상을 녹화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갑자기 저도 흥분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리된 내용이 아닌 그래서 교육을 꼭 들으시라는 거예요. 교육을 들으시면 정리된 내용 예를 들면 이번에는 캔들 교육은 없어요. 조만간에 캔들 교육도 그 기초 교육도 할 거예요. 이거 캔들 교육 9시간 교육을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9시간 110만 원 교육을 했다니까. 그때 한 200명 신청하셨나? 농담이 아니라. 왜? 야 캔들을 누가 돈 내고 듣냐 이러셨다가 이거 하나만 1시간 설명하는 순간 그냥 그대로 다 들어. 이거 하나만 1시간 설명하고 예제 몇 개 딱 보여드리면은 야 캔들 하나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교육하면서 그러지 캔들만 가지고 될까? 이동평균선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램비례 매매 법칙부터 아이 그거 이평선 뭐 다 아는 거 5일선 11선 그런데 그걸 또 하나만 가지고 딱 설명을 1시간만 해버리면은 농담이 아니라 또 한 100명 이상이 또 다 신청을 연장을 해요. 왜? 야 들어야 되겠거든 진짜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자 거래대금 들으셔야죠. 그러는 사이에 계좌는 농담이 아니라 빵빵하게 수익이 나가져 있는 거예요. 계속 캔들, 이평, 거래량까지 딱 갖다 붙이는 순간 실전 투자대에서 나가서 1등 한다니까. 걔가 그 김준현 걔가 제 방송을 보나? 어? 걔 방송 모니터링 한번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만 알면은요 실전대 1등해요. 쥐가 좀 타이틀 좀 따오지 왜? 윤종초로 한 7개. 그것도 파생까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 체력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여기서 빠져있는 건 뭐예요? 예제가 다 빠져있죠. 예제 넣어드리는 순간 이제 막 눈물이 자르르 흐르는 거죠. 요 캔들 요거 하나당 1시간씩 해요 보통. 그러고 나서 삼성전환도까지 합쳐가지고 10시간을 해드립니다. 거기에 예제 들어가 있고 최근 걸로 그것도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교육은 오히려 당장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옛날에는 얘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가장 먼저 필요한 거 뭐 거래 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장의 기준에서부터 뭐 포스코 DX든 또 오늘 굉장히 아쉽지만은 한미 반도체든 또 이스페타시스를 또 강보합으로 끝내놨죠. 대박이죠. 얘도 똑같아요. 아니 왜 얘가 개인이 샀는데 강보합으로 끝났지? 외국인 기관의 수급 범위에서 적지 않은 물량이 얘도 60만 주면 한 500만 주에 10% 조금뿐이 안 되네요. 그죠? 조금 더 이제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포스코 DX는 내일 기준거래량 그래서 얼마? 1,500만 주 최소입니다. 최소.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1,000만 주. 오늘 좀 거래가 많이 미흡한 거예요. 그나마도 수급이 좀 개선돼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내일장 공략주를 싹 다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런 맥락 기준 잡으시고 결론적으로 전체 종목 한번 쭉 볼게요. 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순매수 정도만 보시는데 가끔 가다가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들처럼 수급은 개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주가만 초강세를 띨 때 왜 그럴까에 대한 해석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들 인덱스 상품 들어오고 해지 물량 들어오고 뭐 그런 내용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공매도 상황이라고 치부하잖아요. 아니야. 발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당연히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업황 그리고 실적 그거를 인정하는 메이저의 수급 그리고 메이저는 한 명이 아니다.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수많은 국내 기관 투자자가 같이 움직인다. 그런 내용들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거래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아쉽지만은 지금 중국 관련주들의 경우도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물량에도 조금 올라갔다가 또 조금 물량에도 조금 밀렸다가 이번 주까지 이제 이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거래 수반 여부 확인하고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수수료 빼고 나오는 수준에서라도 근데 뭐 호텔 신라 8만 원부터 들어간 거니까 또 파라다이스 한번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니까 최대한 그 좋은 위치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기준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이제 상징성으로 뭐 2% 정도는 유지하면서 들여다볼 건데 뭐 그 소중한 자산을 굳이 안 되는 종목을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뭐 어제처럼 수급도 일부라도 들어와주고 거래도 더 수반되어주면 모를까. 그래서 거래가 다시금 둔화되면은 안타깝지만 뭐 손절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거래도 일정 범위. 그러니까 2조 원의 거래 대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50만 주에서 200만 주 사이가 터져준다면 그럼 추세 강화로 보는 거지. 그리고 포스코 DX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거래소 이전 날짜 표 작업할 때 거래소 이전 날짜가 아니라 거래소 이전에 대한 스토리를 내일 기준에서 하나 정리를 해주세요. 이다운 연구원이든 누가. 응? 내일 기준에 포스코 DX의 첫 번째 거래소 이전 기사는 언제쯤 나왔고 그 내용이 루머든 뭐든 그리고 검토를 언제 한다라는 얘기는 나왔고 뭐 오늘 기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사의 결의를 한다면 이사의 결의가 언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거래소 이전했을 때 유리한 점과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그러니까 뭐 불리하다라기보다는 그거를 같이 좀 공부도 하실 겸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질 수 있는데 아주 짧게만 얘기하면 선진 시장의 선진 지수로 편입되는 게 무조건 대박이다 아니에요. 그리스의 문제, 그리스가 유로존에 포함이 되면서 그리스가 선진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지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폭락이 왔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교육 교재로 사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선진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선진 시장이 아닌 범위에서 그쪽 시장에 뭐 이머징 마켓이라는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할 거냐. 그 비중이 아닌 선진 시장에서 소액의 비중을 갖고 하는 게 유리할 거냐. 만약에 선진 시장 갔는데 1%야. 그럼 그 비중이 뭐 1조야. 근데 이머징 마켓에서는 10%인데도 뭐 8천억이야. 그럼 1조가 낫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선진시장 가고 나서도 시장이 깨졌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선진시장 갔는데 무조건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선진시장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 가는 이유, 거래소 시장으로 갔을 때 이유, 선진시장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사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도 형성돼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런 이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업 사채, 전환 사채 발행을 하든 뭐 회사채를 발행하든 뭐 여러 가지 그 기준에서 거래소에 프리미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오늘은 뭐 퇴근 시간들이 다 됐으니까 퇴근하시더라도 내일 기준에서 그러한 표 작업을 하나씩 만드시고 추후에는 그냥 진행자의 역할이 아닌 진행자분들끼리 진행자 4분이잖아요. 이제는 그 4분의 진행자끼리 서로 두 분 토론할 수도 있고 4명이 토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장비를 가지고 우리 장비 그 몇 억짜리 장비 다 썩히면 뭐 할 거야. 그 장비 가지고도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DX는 미리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요. 뭐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뭐 시간 내에서 뭐 추가적인 강세 끝까지 강세로 잘 마감되어 줬으면 제일 좋고. 볼까요? 아까 이제 전체 시간의 그 흐름 보여드렸는데 아예 뭐 좋아 포스코 DX 아예 행복해. 얼마나 좋아 얘라도 좀 이렇게 움직여주면. 어디 있어? 위치도 좀 바꿔놓을게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는 거예요. 2차 전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명확히 하시면 돼요. 다른 종목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의 꼭 주십시오. 영상 굉장히 긴데 이 상태에서 올려드리고 스트리밍 방송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